공인하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세 가지 형태. 그게 뭐냐? 첫 번째 간이 과세자. 두 번째 일반 과세자. 이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간이 과세자는 뭐 몇몇에 3,600, 800 이하이면은 다 간이 과세자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는 이제 그 이상이면은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간이 과세자로 하셨더라도. 근데 왜 차이가 있냐면 세율이 다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여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개인 사업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일단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일반 과세자로 그냥 아예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농업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사업자 등록증이, 저게 이제 이따 지나가실 때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해놓고 그 밑에 가로 열고 닫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내신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내시면 손해입니다. 그거는 피하시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국세청 세무서에 가셔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해달라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서가 제일 친절합니다. 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고객님 오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로 한다. 법인 사업자로 하시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지금 여기를 딱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냐?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은행 대출이 법인 사업자보다 적게 나옵니다. 내가 사업을 조금 더 규모를 확장을 하고 싶어도 법인 사업자보다 이게 훨씬 더 제가 할 수 있는 이 캐파가 작아집니다. 내 능력은 지금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만큼을 펼치지를 못한다. 그럴 일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는 개인 사업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 사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 검찰에 많이 불려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그런 건데, 다들 전문가시겠지만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가 작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그 국민연금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제일모직은 또 용인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고 이제 물려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 불려 다니는 건데, 이제 회사가 좀 많다 보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전자계산서를 좀 이렇게 주고받고 돌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한다는 거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법인을 만드실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이런 얘기 어디 가도 못 들으십니다. 그 법인은 그 형태가 크게 두 가지에서 또 파생되는데, 일단은 영농조합법인, 잘 아시겠죠?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농업인들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법인을 만든 거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농업회사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투자를 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법인은 다시 또 4가지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농업회사법인 한명회사,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렇죠. 유한회사. 다 아시는 걸 제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법인을 만들 때, 아니 지금 당장 나가셔서 법인을 만드셔도 됩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려면 법인을 일단 만드는 유리한 면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러면은 다시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다시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걸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면은 당연히 이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가 된다.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요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히 정의를 내드리면, 그 주식의 비중과 그 주주의 권한과 책임 비율이나 소재 여부에 따라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는 아닌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간편하게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처럼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그린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안 합니다. 머리 아파서. 왜 안 하냐면 지금 또 비교가 들어갑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모여야 만들 수 있고, 농업회사 법인은 이제 대표로 제가 주식회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농업인은 한 명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도시민이어도 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그린팜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제가 저 녀석 저거 사업도 잘할 것 같고 저기 브리핑 잘하네, 내가 투자를 할게, 1,000만 원 투자할게, 1억 투자할게. 그러면 네가 그 소득이 발생되면 똑같은 겁니다. 주식이니까 똑같으면 내가 주식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소득 발생된 거에 내 지분만큼 줘, 내 투자금 지분 줘,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법인은 그 영농조합법인은 그 민법상 조합 규칙을 따르고요. 민법상 조합 규칙을 따르고, 농업회사 법인은 상법상 회사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장단점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5인 이상이 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이쪽은 농업인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이쪽은 무조건 의결권이 1대1대1대1대1입니다. 5명 모두가 똑같은 발언을 하고 똑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셨죠? 1억 투자하셨으면 1억 투자하신 만큼 목소리 내시고 1억 투자하신 만큼 되돌려 가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 주식회사가 이제 그런 거니까요. 주주 비중, 주주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5명이 의견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빠질래 뭐 그럼 뭐 머리 아파가지고 요즘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고요, 제 처가 이사나 감사고요, 제 아들이 뭐 또 이사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한 3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5인이 전부 다 농업인, 여기는 농업인 1명에 나머지 한 2인 정도만 끼면, 이사 감사만 선임을 하면 여기는 법인이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인 등기는 당연히 대법원 등기하고 똑같이 이제 법원 가서 하시는 거고요. 회사 설립하실 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은 개인한테 정부 지원이나 보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그 산림청의 보조사업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청의 보조사업, 버섯을 하신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요. 저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시지 말고 바로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돈 버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인력 버는 거 아닙니다. 여덟 버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제 경쟁자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 산림청에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에 한해서 1년이 지난 자, 자본금 1억 이상인 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 없다고 나 자본금 없으니까 2천만 원 내고 법인 만들고 5천만 원 내고 법인 만들고 그럴 거면 법인 만들지 마십시오. 최소 1억 이상. 뭐 능력 되시면 2억. 더 여유 되신다 3억.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일단은 축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본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내가 현금만 넣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본금이라는 건 토지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법인 만드실 때 얼마든지 해서 자본금을 최소 1억 이상을 증액을 시켜라. 최소 1억 이상을 증액을 시키면 왜 그러냐? 지금 이제 특히 여기 산림청 같은 정부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그 법인 설립 1년 이상, 뭐 어떨 때는 지원자가 많으면 2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법인 설립이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자본금도 1억 이상이 돼야 되고, 현재 임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법인, 여기가 이제 그 정부 보조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림청 돈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지금 많이 관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청에 돈이 되게 많은데 물론 농협중앙에도 돈 되게 많습니다. 산림청에 무슨 돈이 많냐면 그 우리 복권 하지 않습니까? 복권, 로또나 이런 복권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녹색자금이라고 해서 그 복권의 일부 수익들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한테도 돌아가고 어디 뭐 돌아가고 그 녹색자금이라고 해서 산림청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이 많아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제가 한다고 시나리오를 하면 저는 지금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1년 이상 지났고 자본금이 1억 이상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 제가 좀 전에 여기다가 그 버섯 배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에다가 표고버섯 뭐 또는 임산물 그 표고버섯, 임산물, 이제 버섯, 배지, 생산시설 구축 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농장 법인 소개를 해야 되겠죠. 1. 법인명, 2. 뭐 법인 설립연도, 2. 자본금, 3. 뭐 어쩌고 4. 대표이사, 뭐 감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력서도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 조건에 이 법인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그 법인 계획서를 내서 제가 딱 사업 계획서도 딱 짜드려 보겠습니다. 그 10억입니다. 10억. 어떤 게 10억이냐면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접종기 이거는 이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못 보셨죠? 다음에 오시면 여기다가 제가 다 설치를 할 겁니다. 혼합기는 뭐 크기는 다양합니다. 이만한 거부터 뭐 엄청 큰 거부터 해서 그 아까 사료 같이 그 툭밥하고 미각 밀격 이런 거를 이제 혼합해주는 혼합기. 축산 쪽에서는 배합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사료 섞을 때 그 혼합기. 그리고 입봉기라는 거는 이게 봉지입니다. 이게 봉지인데 이건 이제 롤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롤 형태로 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이게 있는데 요 봉지는 롤인데 기계가 이거를 롤을 딱 넣으면 알아서 밑에를 딱 끊어주고 여기 실링까지 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 입봉기 봉지에다가 들립자 이 봉지에다가 넣는다. 원재료를 넣는다. 입봉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원재료를 잘 배합 혼합해서 섞어서 그 다음에 살균을 해야 됩니다. 살균을 해야 되는데 살균을 안 하면
그 버섯균을 접종하기 전에 곰팡이균이 다 붙어가지고 그 규모를에 따라서 뭐 원재료값이 100만원치 넣었으면 100만원, 1000만원치 넣었으면 1000만원치를 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살균 또는 멸균. 그리고 살균, 멸균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주 원시적으로 할 때는요, 아스팔트나 철판 같은 데다가 원재료를 그냥 직사광선 햇볕으로 계속 쏘여줍니다. 몇 시간을 쏘여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삽으로 해가지고 봉다리에 막 담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약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재, 살균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약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증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기, 그 보일러 증기. 그래서 보일러 여기 이제 살균기 가마가 있고요. 도자기 굽는 살균 가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일러로 해서 증기를 계속 떼줘가지고 그 증기로 살균을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방식은. 그래서 이 증기로 살균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전문 분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문 분야입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압 살균 방식이 있고 고압 살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그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압 살균 방식은 말 그대로 100도, 그냥 압이 평상상자의 압력 압자거든요. 평상 압력 살균 방식이라서 100도씨에서 그냥 계속 뜨거운 증기로 찌는 거고요. 고압 살균 방식은 말 그대로 높을 곳자의 압력압이니까 높은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1.2기압, 일반 기압보다는 조금 높은 1.2기압이고, 온도도 얘는 상압살균은 100도씨, 101도씨 올라가면 고압살균은 압도 들어가고 하니까 121도씨에 121도씨 1.2기압 고압살균 방식과 상압살균 방식이 있는데, 상압살균 방식은 그 연료가 좀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압이 없으니까 조금 더 오래 살균을 해줘야 되니까 등유나 경유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고압살균 방식은 그 상압살균 방식은 이제 그 가마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6시간, 5시간, 6시간 해야 되고, 고압살균 방식은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 이제 살균을 해서 이제 그걸 식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식으면 꺼내서 냉각실, 방냉실, 제가 이따 냉동실 가려고 해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냉동실, 예냉, 방냉이라 해서 그 뜨거운 가마 살균된 걸 꺼내서 예냉실, 방냉실에서 식힌 다음에 약 15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종균을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균을 이제 거기에다가 버섯균을, 내가 넣고자 하는 버섯균을 넣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이제 방식들을 다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고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고 어디가 가고, 필요하면 그 소요하는 견적서, 영수증이 아니고 견적서, 왜냐면 제가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수증이 아니고 견적서를 첨부를 해서 그게 이제 맞으면, 그걸 이제 지원을 받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받냐면, 계산하기 쉽게 제가 10억짜리 넣었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10억짜리 넣습니다. 이제 그 비율은 이제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라는 말씀입니다. 그쵸? 예. 왜냐면은 국비 30, 지방비 30이면 산림청에서 10억 중에 3억 준다는 거고요. 우리 법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안성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안성시에서 저한테 3억을 그 사업을 하라고 준다는 거고, 그리고 20%는 내가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죠.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2억은 내가 내고, 자부담. 예, 자부담하고, 또 2억은 네가 자부담 많이 하기 힘드니까 2억은 대출, 은행 대출 융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자부담과 내 보조사업과 보통 6대4, 예, 내지는 좋으면 7대3, 그 정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 제 법인이 지금 10억짜리 사업을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율만으로도 국가에서 6억을 준 거죠, 저한테. 제 거는 이제 4억. 심지어는 뭐 7억을 주고 받고 3억만 내도 되고.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제가 할 건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돼 있고 제가 이제 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될 거기 때문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버섯은 힘듭니다. 버섯 하지 마시고 이제 임산물 쪽으로 간다 아니면 농산물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밭에서 하시는 거 조금씩은 괜찮습니다. 밭에서.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초창기에는 블루베리가 그 뭐 키로당 10만원, 뭐 8만원, 10만원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제 초가 작년에 여기서만 1000만원 했습니다. 근데 따기 되게 힘듭니다. 되게 더울 때 따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따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제 궁금한 건 바로바로 여쭤봐 주시고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